자, 오늘 제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분과 함께 미국 경제와 증시의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다우지수는 3만 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0,000포인트 돌파 고지를 앞에 두고 계속해서 뭔가 장애물에 걸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우가 3만까지 갈 듯 못 가고 나스닥도 뭐 만까지 갈 듯 자꾸 이제 뭔가 발목이 잡히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3만 돌파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뭐 이번 국면에서 3만 돌파하더라도 지금 29,000원이니까 3% 정도 오르면 그러니까요. 3만 돌파하지 네. 않습니까? 뭐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문제는 지속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3만 가더라도 유지하기는 힘들다. 한번 진통을 겪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뭐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미국 주가가 경기에 비해서 너무 앞서갑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미국의 산업 생산과 미국 S&P 500이거든요. 네네. 근데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만 산업 생산도 미국의 하나의 대표적인 경제 지표예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산업 생산이 2008년 12월 정점을 치고요. 네네. 작년에는 떨어졌거든요. 소폭 낮아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P 500은 주가가 많이 벗어났죠. 그래서 저는 뭐 흔히들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게 비교하는데 개 주가가 주인 경기에 너무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한번 평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그거를 미국의 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판매, 그다음에 비농업 부분 고용 이런 네네. 걸로 평가해 보니까요. 미국 주가가 한 경기에 비해서 25% 정도 가대평가돼 있거든요. 그렇게 높이 예. 과대평가 있다고. 네. 흔히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PER로 많이 평가하죠. 네네. 지금 S&P 500 PER이 한 22배 정도 되는데요. 네네. 가가 장기 평균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거로 봐도 한 30% 이상 가가 평균에 비해서 가대평가됐다. 그럼 미국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지수가. 네네. 그거는 소위 그 팡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팡. 빵이요. 예, 빵. 빵. 네네. 근데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고요. 근데 미국 뭐 S&P 500이나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를 구성하는 네. 사실 다른 종목들은 20% 이상 많이 떨어진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5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오른 것 같은데요. 근데 얘들 보니까 PER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긴 하죠. 예. 네. 뭐 다들 뭐 26배, 30배 뭐 이 정도 되니까요. 예, 뭐 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32배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근데 이런 주식들이 계속 지속하면은 이 미국 주가 더 오를 수가 있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좀 거품이 발생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미국 경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위축되면은 네. 이 기업 수익도 전망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다우지 3만, 나스닥 만을 돌파할 수는 있기는 있는데 네. 이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한번 큰 진통을 끝내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같은 논리의 그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럼 소비가 꺾이려면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야 된다. 예. 그 돈을 못 벌려면 고용이 줄어야 되는데 예. 고용 지표는 계속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예.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 반론을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지난 1월 고용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한 16만 5천 명이었죠. 네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22만 5천 명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었어요. 네네. 뭐 실업률은 3.5%, 3.6% 좀 증가했고요. 네. 그런데 고용 동향을 발표된 이후에 네. 저는 그 채권 시장을 한번 보는데요. 네. 오히려 국채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10년 만기 수익률이 최근에 1.65%까지 올라갔었어요. 네네. 그랬죠. 근데 뭐 금요일 날 1.58%까지 오히려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저는 채권 시장이 상당히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지금은 고용이 좋지만은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 미국 경제도 영향을 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관심을 보는 게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 차예요. 네네. 예. 최근에 또 그 3개월물하고 10월물이 아니 10년물이 또 역전이 되기도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작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말씀하시는 그게 역전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느냐. 네네. 사실 상당한 시차를 두고 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월 말에 뭐 10년 국채 수익률이 1.55%, 51%까지 떨어졌죠. 네네. 말씀하신 3개월물은 1.55%가 다시 역전됐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국 경기 둔화를 발표한다. 그래서 지금 1월 달 지표 보면 말씀하신 고용도 좋아졌죠. 네네. 특히 건설 관련 지표들 정말 좋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IFM 제조업 지수가 작년 7월에서 12월까지 50 밑이었죠. 네, 그런데 그러다 1월에 50을 약간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1월 경제 지표 보면은 뭐 저런 식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안 돼야 되죠.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1월 말에 장단기 금리 차가 또 역전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좋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경제 지표들이 다시 나빠질 것이다. 저는 채권 시장이 그렇게 기대하고요. 하반기 가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근간에는 지금 좋게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지표들이 많다. 예.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예. 지금 뭐 1월 통계는 거의 반영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런데 저는 갈수록 좀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은 뭐냐면은 우리가 별로 지금 나가서 소비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급망에 위축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수요 측면에서 소비가 줄어들어가지고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네네. 그 다음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없으니까 또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네. 미국 경제 성장률 혹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뭐 2, 3월 계속하면서 그 지표들이 서서히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경제 지표에 실제로 반영되는 것들은 한 시간을 두고 1개월에서 2개월 뒤쯤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 전망들이 요즘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 것들을 반영한 전망들인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중국의 1분기 성장률 0%까지 전망하는 것도 나왔고요. 예, 1%포인트 차감하는 건 뭐 이제 일도 아닌 것 같은 예. 그런 그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계속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요. 이거 지속 기간에 따라 다를 텐데요. 네네.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수요 공급 측면에서 다 부정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경제도 이제 작년에 2.3% 성장했는데 얼마 전까지는 뭐 올해 1.8이다. 그런데 네. 저는 그 이하로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 그런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국 실제 GDP가 네. 잠재 GDP 밑으로 미국 경제가 부분적으로 경착륙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국 경제 올해 뭐 5% 후반 6% 성장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 전망이 있었는데 네네. 이번 영향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저는 0%까지 떨어지는 않더라도 네네. 뭐 한 4% 1분기로 4% 안팎까지 떨어지라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중국 경제도 올해 연초에 전망했던 뭐 5% 후반, 네. 6% 이건 성장하기 힘들고요. 네. 뭐 5% 정도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가는 과정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둘 다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비가 단기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제조업 경기가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네. 사람들이 또 소비 안 하니까 서비스업 경기도 그렇죠.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이제 2월, 3월, 4월 통계에 가면서 계속 나타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이런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논리의 전개 그거는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지난 금요일에 잠깐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상 최고가에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왜 이 되게 납득이 되는 이 논리가 시장에는 지금 반영되지 않지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지난주 세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네. 또 유동성 기대 탓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 중앙은행이 또 엄청난 돈 돈을 푼다? 풀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중국이 돈을 푸니까 아직 중국 기축통화도 아니지만 네네. 중국 이하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이하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국 중국하고 교역하는 나라에서도 같이 돈을 풀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자기네
통화 가치가 오르는 걸 막기 그렇죠. 위해서요. 네네. 예,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마저도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네. 그래서 미국도 또 금리를 작년 말에 FOMC 위원들이 올해 인하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전망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장 전망들이 네. 한두 차례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또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주에 주가가 오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가 등 뭐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사실 네네. 전 세계 주가가 경기를 경제 여건을 너무 가대평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때문에 올랐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경제 지표하고 주가하고 괴리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고 네네. 주가가 거기에 따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와 그리고 그게 지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뭐 못해도 한 2월, 3월 뭐 그리고 그 이후까지 우리가 지표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일 텐데 그럼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제가 좀 몇 년 전부터 책을 내면서 올 상반기에 중국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 금융으로 부풀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린 적이 맞아요.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 주가 뭐 7%, 8%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네네. 끝이 아니고요. 네. 예, 저는 경제 지표를 반영해서 한 번 더 떨어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중국이 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를 돌파해 가지고 네. 분명히 소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 네. 그다음에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이다. 아, 네. 제가 그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도 80년대 고성장하면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죠. 네. 미래가 낙관적으로 보이니까. 네.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결국 97년 애한위기를 겪으면서 네네. 기업 은행 구조 조정하고 자산 가격이 한 단계 확 올랐거든요. 네네. 저는 중국에서 그런 시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우리에게는 중국 주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 11년 보면 거의 정체됐거든요. 네, 그렇죠. 작년에 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해외 주식 투자는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네네. 특히 국민연금 보니까 한 해외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한 22% 정도거든요. 네. 근데 거의 30% 수익을 늘렸어요. 네네. 금융으로 엄청난 부를 늘리는 거죠. 그렇죠. 네. 아마 그 정도라면 30조 원 이상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요. 네. 2018년 한 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지급한 돈이 21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주식 해외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 이상을 번 거죠. 네.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리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작년에는 미국에서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있었다면 네. 저는 앞으로 4, 5년은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일 것이다. 아, 그래서 중국 시장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중국 1등 우량주. 네. 사실 우리도 경제위기 거치면서 우리 내수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랬죠. 네, 네. 저는 그런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중국 주식 사가지고 국부를 늘려야 됩니다. 네. 가게나 나가서는 금융회사, 맞아요. 예, 네. 또 국가까지 국부를 늘려야 대승적 됩니다. 차원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고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올해가 저는 중요한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당장은 지금 굉장히 힘들겠지만 네네. 좀 더 멀리 내서 가지고 지금은 중국 공부를 오히려 더 많이 조금 해야 더 되는 해야 시기다. 되는. 지금 언론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중국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는데 네네. 거꾸로 우리한테 저들이 돈을 벌 수가 있구나. 네네. 그동안 우리가 저 무역수지 흑자 보면은 중국에서 83% 무역 흑자를 이뤘거든요. 네네. 근데 갈수록 중국이 물건을 우리보다 싸게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상품 팔아가지고 중국에서 돈 벌기는 갈수록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거를 이제 금융시장으로 금융시장에서. 활용해야 된다. 사실 미국도 중국하고 교역해가지고 2001년부터 한 5조 2천억 달러 적자를 봤거든요. 네. 네네. 근데 미국이 중국에서 그 돈을 찾아야 되는데 네. 미국이 잘한 것은 금융 금융시장이죠. 서비스업이에요. 금융 서비스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 시기가 점점 작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히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는 중국의 금융 부를 좀 늘려야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이 이야기는 똑같이 네.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